외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인터폰을 누르면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구글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입니다. 이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혼 소송도 할 예정이지만 상간자 소송도 하고 싶다. 꼭 복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거 두 가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일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라. 두 번째로 불륜 증거를 찾아라. 맞아요. 근데 이 증거를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증거를 찾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외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증거 수집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카카오톡을 봤는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밀한 신체 부위 같은 거 찍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여행 갔다 온 사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사실 휴대폰은 증거의 천국이죠. 아 진짜 맞아요. 휴대폰에서 모든 증거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서 증거 수집을 한다면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상대방 휴대폰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이제 좀 확인을 했다. 그럼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의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냥 평소처럼 허락된 그런 용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풀었는데 우연히 그 증거를 보게 됐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도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보기 위해서 평소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그거는 역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보던 사이라면 마음속 깊이는 외도 증거를 찾고 싶었을지언정 그냥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봤는데 우연히 봤다 라고 했을 때 아닌데? 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가 차량이 있는 경우에 블랙박스가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차량이라는 곳이 나만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마음들이 많이 풀어지시나 봐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이제 뭐 두 사람의 스킨십이나 애정어린 표현 같은 거 담겨져 있는 경우도 많고 어디 여행 가셨다가 어디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 찍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가 모텔 들어가는 영상이라도 찍히면 빈곤 거죠. 확실하죠 그럼. 근데 만약에 모텔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서로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좀 주고받은 정도면 혹시 증거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부정행위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애정 표현만으로도 당연히 부정행위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휴대폰도 잠궈놨고 블랙박스도 매일매일 막 지워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철두철미하시네. 너무 철저한데? 뭐 이 정도로 철저하면 뭐 안 찾아야 되나? 못 찾겠는데요. 뭐 그래도 그럴 순 없죠.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고전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를 이렇게 미행을 하는 거죠. 미행을 하다가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을 간다? 혹은 뭐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러면 이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모텔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사진 못 찍었는데 그냥 같이 밥 먹는 건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분이 그냥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는 좀 증거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직장 동료들끼리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을 뭐 단둘이서 아주 자주 먹는다든지 혹은 뭐 밥을 먹여준다든지
밥 먹으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뭐 추가적인 행동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이런 증거 수집하시라고 해요. 배우자하고 일부러 대화를 유도를 해가지고 대화를 녹음을 해라.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누구랑 어디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한 증거는 없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상대방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녹음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건 뭐 유도신문이긴 한데 뭐 우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네. 자백만큼 뭐 중요한 증거는 없죠.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카카오톡 3개월치 로그 기록이라든지 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소송 전이라도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다 법원 통해서 하는 건데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얻어내는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사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가능한데 우리가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내는 자료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새는 새로운 증거 수집의 대상이 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SNS? 오, 역시. 특히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요즘은 밥 하나만 먹으려고 해도 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자기 일상을 하나하나 SNS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SNS를 통해서도 외도 증거를 찾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제 상간자하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예요. 제주도는 출입국 기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 두 분이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 배우자분이 본인 인스타에다가 제주도를 가는 공항 사진을 막 이렇게 올리셨는데 근데 하필 이제 상간자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일한 사진들을 짜라라고 올리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 공항에 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밝혀냈던 적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구글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 로그인을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 동선이 나와요. 그 시간에 대략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었다 이런 동선이 그 구글 사이트에 나오는데 이게 막 엄청 정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강 뭐 어느 지역에 있었던 건 알 수 있으니까 뭐 상간자 집 근처에 있었구나 혹은 뭐 모텔이 많은 장소에 있었구나 이런 정도는 타임라인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보통 이제 카드 이용 내역하고 맞춰보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카드 내역 중에 모텔 간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타임라인하고 또 맞아.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게 여러 개 있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람 피려고 집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죠? 그랬을 때에 이런 걸로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새는 집이 좀 다들 아파트들이 좋아져가지고 방문한 차량이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 차량하고 이제 상간자 차량하고 번호 대조하는 거. 인터폰을 누르면 그 집 화면에 이제 사진, 영상이 남아요. 그런 자료들도 이제 증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도한 증거만 가지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100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난 유부녀인지 몰랐다. 나는 저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았다. 날 속였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상간자 소송하다 보면 제 생각에 한 15은 이런 주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간자가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걸 알면서 만나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카톡 내용 이런 부분에 당신 와이프 집에 들어왔어? 오늘 뭐 당신 남편 늦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애정행각하는 걸 내가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증거들이 나의 이 사건의 결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마음 강하게 드시고 철저하게 수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수집한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또는 위법한 요소가 없는지 부족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박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